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형사 사건에서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가 선고됐다거나 아니면 그 최대한의 선처를 주장하다가 실형 선고가 돼서 이제 구속되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이제 교체를 알아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보통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크게 이유가 사실오인을 다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양형부당을 다투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사실오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무죄인데 유죄가 선고되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다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형은 징역 3년 정도가 적정한데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니까 그 형이 감형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겠죠. 사실 1심에서 무죄 주장이나 양형 주장을 하다가 법정에서 이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에 의뢰인이나 가족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항소심에서 이거 집행유예 가능하다 내지는 최대한의 감경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감원 이설을 통해서 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이제 두 번 상처받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오늘은 항소심에서 이제 변호사 교체를 알아보시는 의뢰인분들 그리고 인친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꿀팁 4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변호인 선임할 때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형을 확인하라 입니다. 모든 죄들을 보면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요. 판사도 그 법정형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5년 밑으로 선고가 될 수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또 이제 형법을 잘 살펴보시면은 필요적 감경, 필수적 감경, 임의적 감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자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은 판사가 장량 감경을 통해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따라서 징역 7년 이상의 사건이다 라고 하면은 판사가 3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3년 6개월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판사는 아무리 항소를 하고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3년 6개월보다 적게는 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가 법정형을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3년 6개월 나왔는데 이거 조금만 더 잘하면은 3년 밑으로 줄이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펌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지만은 법정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죄의 법정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되면 판결문 자기가 신청하지 않아도 이제 당연히 우편물 송달내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된 당사자도 판결문 이제 교부 신청을 해야지만 발부받아 볼 수 있거든요. 그 판결문에는 이제 주문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라는 내용에 이어서 어떤 범죄 사실로 이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는지, 그리고 왜 징역 3년을 선고했는지에 대한 유죄 이유, 양형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에 보통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 양형 기준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정된 죄명, 그 다음에 이제 기수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말은 이제 그 양형의 범위가 한정이 돼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검토를 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그다음에 피해자랑 합의가 됐는지,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권고형의 범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거는 이제 법정형의 어떤 내에서 권고형의 범위가 결정이 되겠죠. 그거를 보고 나름의 이제 항소 실익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고형의 범위가 2년에서 5년 사이인데 나한테 이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라고 하면 1심에서 못 해본 그런 특별한 주장이 있지 않는 이상 징역 2년보다 이제 낮추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권고의 범위가 2년에서 5년인데 나한테 3년에서 4년이 선고됐다. 그러면 항소해서 2년으로 낮춰볼 수 있다라고 변호사가 어떻게 해볼 만한 어떤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가지고 항소의 실익을 대략 가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항소심 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꼭 판결문 지참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범들의 선고형을 확인하라입니다. 사건들을 보면은 혼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기소가 돼서 공동 피고인이 돼서 다 함께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범들의 선고형이 어떠한지를 확인을 해야 내가 항소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주범이에요. 제 배 변호사님이
이제 단순 가담자. 단순 가담자 아니면 뭐 종업원 뭐 이런 사람인데 제가 징역 3년이 나오고 배 변호사님이 징역 2년이 나왔어요. 아유, 징역 선고 받았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무겁네요. 네. 어쨌든. 네. 항소심 이제 변호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가 징역 3년 나왔으면 이거 항소하면은 뭐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공범이 선고형이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라고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단순 가담자 이제 배 변호사님께서 나는 2년으로도 만족한다 이러고 항소를 안 하고 이제 저만 항소를 했는데 판사님께서는 주범에 대해서 뭐 한 2년 6개월까지 깎을 수는 있을지언정 뭐 집행유예까지 선고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 이거 네. 어렵죠. 네, 판사님도 당연히 공범들에 대해서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단순 가담자들도 항소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단순 가담자들이라고 하여도 단순 가담자가 뭐 4명이라 그러면은 다른 3명은 다 징역 2년 선고 받았는데 다른 3명은 뭐 항소를 안 해요. 그럼 저만 또 항소를 해요. 그러면은 저만 또 낮춰주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판사님 입장에서 공동 변호를 하든가 아니면 다 같이 항소를 하는 것 쪽으로 유도를 하던가 그렇죠. 네, 그런 쪽에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범들의 판결 결과 내지는 또 항소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번째는 항소심에서 뭘 더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항소심 진짜 실무적으로 항소 기각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상담이 들어오면 변호사로서 뭘 더 할 수 있는가를 저희는 사실 제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은 결국 이제 항소심에서 뭔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내가 범행을 적극 부인했다, 안 했다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그런 양형 요소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제3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랑 1심에서는 합의를 못했지만 2심에서는 인정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양형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항소심 변호사를 알아보는데 부인해서 자백으로 바꾼다든지 합의를 안 했는데 합의를 한다든지 등의 이런 양형 요소를 만들 수 없음에도 변호사가 이거는 뭐 항소하면 감형됩니다, 집행유예 됩니다 라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의뢰인의 가족 아니면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1심에서 이걸 못했는데 2심에서 이거를 더 해볼 게 남았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변호사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인 건지를 검토해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솔 변호사님과 제가 말씀한 4가지 팁만 사실은 숙지하고 항소심 때 변호사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후회 없을 것이고 이제 가면 이설에 이제 속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